데일리 브리핑. 네, LA 한인회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 한미연합회 등 LA 한인타운 내에도 정말 많은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오늘은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임춘택 회계법인의 임춘택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방금 많은 단체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비영리 단체가 있고 또 이 비영리 단체가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IRS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예. 약 한 150만 개의 많네요. non-profit 오거니제이션이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미 전역에. 미 전역에, 그러니까 예. 페더럴이니까 저 미 전역이죠. 예. 근데 생각보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non-profit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 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IRS exemption letter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만 그냥 non-profit organization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제가 설명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서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예. 왜 그러느냐? 네. 정부가 non-profit organization을 텍스 공제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죠. 예. 예를 들자면은 거부가 돌아가시면서 나 1억 불을 에스테이트 텍스로 내려 그러면은 4천만 불을 세금을 내야 돼요. 예. 근데 그것을 자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옮겨 놓으면은 네. 자기가 1억 불은 세금 안 내고 자기 이름을 건 이왕 파운데이션 그렇게 한번 해 놓으면은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이런 것처럼요. 평생 내 자식이 네. 거기는 주주 개념이 아니고 한번 재산을 내놓으면은 되돌릴 수는 없는 재산이에요. 1억 불 그렇죠. 근데 예. 거기에 주된 디렉터는 자기 아들이나 자기 일가 친척이 다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를 다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특별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국가에다 세금 내지 않고 예를 들자면은 자기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1억 불을 거기다 도네이션해요. 빌 앤 멜린다 게이츠는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현재 자산이 800억 불입니다. 굉장하네요. 네. 굉장하죠. 네. 거기서 나온 평균 배당 이자 수입을 해서 1년에 80억 불을 해요.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3년도에 150억 불이에요. 네. 이야.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가 400만 명이 있는 시티 오브 150억 불인데 여기가 800억 불. 제2의 부자라고 하는 워렌 버핏은 네. 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지 않겠다. 근데 내가 네 파운데이션 한번 보자 해서 빌한테 가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게 보통 이 범위가 큰 게 아니거든. 수천 명의 직원에다가 그러죠. 이걸 네네. 어떤 미션을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게 쉽지 않다. 오. 내가 돈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 내가 내 재산의 네. 90%를 너한테 주겠다. 예. 내가 죽으면 네. 그게 얼마입니까? 네네. 그 사람이 한 700억 불이면 7, 9, 63, 한 600억 불을 예를 들면 빌 앤 멜린다 게이츠한테 준다 그러니까 아마 다 돈이 들어오면은 워렌 버핏이 죽으면은 그 돈은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세계적으로 제일 큰 파운데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큰 파운데이션은 보기보다는 쉽게 이 조그마한 거나 큰 거나 또 어떠한 conflict of interest라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렇죠. 왜 누가 예. 생기냐. 내가 돈을 냈는데 왜 내가 마음대로 못 쓰냐는 거죠. 네. 내가 여기다가 1억 불을 냈는데 내가 자동차도 타고 월급도 가져가고 우리 그렇죠. 아들이 월급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은 내 돈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국가가 볼 때는 그건 네 돈 아니야. 그렇죠. 국가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정부가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런 난프라핏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죠. 네. 정부의 보이지 않은 그 다스림을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피마라는 걸 아시죠? 피마, 알죠. 네. 예, 피마를 아시죠? 피마는
어떤 재난이 딱 터졌다 그러면 그쪽을 지나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4.29 폭동이 났다 그러면 피마가 와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뿌려주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나 피마 혼자가 그 재난을 다 커버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레드크로스도 해야 되고 로컬에 있는 무슨 뭐 수많은 단체, 한인의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나가가지고 도와가지고 했듯이 정부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정부는 일반 개인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인센티브를 받은 당신은 세금 전략한 목적으로 여기 난프라핏 오거레이션 해라 그런 뜻이죠. 일반 기업들이요 세무 감사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영리 단체도 규모가 커지면은 세무 감사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목적대로 썼느냐, 그 다음에 정부가 규정하는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쓰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네가 그 일반 국민으로부터 예를 들면 도네이션을 받으면은 총 자산의 몇 %까지는 반드시 또 자선단체에다가 해라.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네. 큰 오가니제이션을 많이 써요. 자잘한 것은 그런 것들은 없지만은 이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레귤레이션에 따라야 하는 컴플라이언스 조건이 많으니까 그걸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황 기자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싶대요. 예. 그러면 어떤 절차를 그럴 수도 밟아야 있죠. 되나요? 요즘은 학생들이 대학 사정을 위해서 그냥 난프라핏 오가니제이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네. 예. 왜냐하면 내가 이런 목적으로 네. 예를 들면 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옆에서 조금 도와줬겠죠. 야, 단체장이 되는 거군요. 단체장이 되는 거예요. CEO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쪽에서 봤을 때는 그래. 네. 그러면서 벵글라데시에 가서 의무를 판달지. 오호, 네. 그런 것이 훌륭하죠. 좋은 나쁜 쪽으로 보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보시면은 네. 그게 사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아, 그럴 그렇겠죠. 수도 예, 있고 예. 아니면은 돈이 많은 이왕 기자님이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많이 자식한테는 남겨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좀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아, 예. 나는 자식들한테 안 주겠다. 그러면 그걸 전부 다 남겨주면서 뭐 누구누구 이황 파운데이션 하나 만들어 놓고 어떻게 만드느냐. 실제로 어떤 절차상의 것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예. 이황 파운데이션.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주총무처에다가 등록을 하면 됩니다. 주총무처에. 주총무처. 거기에 이제 그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으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뭐 보드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프레시던트도 만들어야 되고 시크리터리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아무튼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도 이야기하고 바이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페더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도 만들어야 되고요. 스테이트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고 난 다음에는 주 검찰청에도 보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고를 되냐면은 자선단체인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주 검찰청에다 보고를 하는 건 아니고 자선단체일 경우는 또 어비스가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 검찰청에서도 자료 좀 봅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비영리 단체, 너 혼자만 비영리 단체라고 생각하면 돼? 누가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게 IRS가 검증을 해요. 그 검증한 것은 당신 목적이 뭐야? 어떻게 돈을 벌어가지고 이걸 할게 1년 예산이 뭐야? 그 다음에 conflict of interest 룰을 만들어놨어? 네가 와가지고 그냥 네가 월급 다 가져가고 네 자식이 와가지고 월급 다 가져가고 그러면은 세금 혜택만 보고 또 거기에서 종업원으로서 일하고 또 뭐 접대비 다 쓰고 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것까지 다 심사를 하고 예를 들면 exemption letter를 보내줘요. 근데 뭐 대부분이 다 갖고 있지만은 생각보다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리고 돈도 좀 들고. 이게 규모가 5만 불 이하짜리는 한 275불. 네. 그다음에 5만 불 이상짜리는 한 600불. 그다음에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더라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도 1년,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뭐 이 자료 내라, 저 자료 내라 그러는데 괜찮은 것은 최초에 설립한 날짜로부터 리트로액티브리 그것이 인정을 해주니까 네네. 내가 2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2년 네네. 후에 나왔다. 그래도 2년 전에 도네이션 한 것을 다 디덕션 받을 수 소급해서 그게 해주는군요. 27개월 전까지 인정을 해주니까 네. 좀 늦는다고 해도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네. 뭐 이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안에서 내부에서 갈등이 터졌다. 그래서 뭐 양분이 됐다 그러면 주검찰이 투입이 돼서 이제 조사를 할 때도 있고요. 네. 그 아까 바일로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한국말로 하면 정관. 정관. 네, 정관. 예. 뭐 그런 것들로 정리가 될 텐데 이제 그렇다면 연방국세청에서 비영리 단체로 이 승인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만든 여러 가지 절차 중에 하나죠. 예. IRS에다가 이렇게 신청하는 절차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 제일 좋은 것은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세금 하나도 안 하고 비즈니스 했으면 제일 좋겠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당신한테 난프라핏 지위를 준다는 것은 너한테는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은 네가 하는 일이 뭐냐? 그걸 하면서 무슨 장사를 하거나 그런 하면서 영리의 목적을 하면은 안 되지 않냐? 그걸 정부는 우려한 거다. 그러니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놔라. 그리고 1년이면 한 번씩 보고를 해라. 그리고 뭐 보고가 제대로 안 되거나 또는 사회에서 서로 또 사이가 나빠가지고 고발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예. 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연방 정부가 나와서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많이 그 일반 회사처럼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활동을 어떤 활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것은 이것이 IRS의 데이터베이스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뭐 좀 투자를 좀 하고 싶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도 잘 살아 있어?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IRS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예. 들어가서 보면은 내 돈이 잘 들어갔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잘 하고 있네 하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IRS가 주고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다 하는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돈도 들지 뭐 조그마한 비즈니스는 하나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요즘 이지폼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1023의 이지폼. 이지폼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집어넣으면은 그 목적에 딱 맞기만 하면은 쉽게들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그 연방 정부 것이 끝나면은 다 끝나냐? 주정부도 또 간섭을 해요. 예. 주정부도 다시 당신도 난프라피션이라고 한다 그러면 주정부 세금도 안 내는 건데 너 좀 보자. 근데 똑같은 서류를 계속 내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방 정부가 어프로브한 서류만 연방 정부에 먼저 받지 않습니까? 예. 그놈이 딱 받는 순간 그걸 카피 떠가지고 브라브라 써가지고 대출해주면은 특별하게 주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잘 해주고 네네. 있습니다. 예. 그 종교 단체 있잖아요. 뭐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종교 단체는 자동 면제 특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아마 세법상 가장 특혜를 받는 어떤 단체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은 종교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종교단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방의 그 exemption letter 받는 것 자체도 하지 마라. 자동적으로 인정해주겠다. 네네. 그렇게 되고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자면은 세금 내는 조항이 있잖아요. 네. 990까지도 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어떤 큰 교회는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을 10층짜리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1층은 예를 들면 뭐 쓰고 세를 그다음에 주고. 3, 4층은 그 라디오 코리아도 주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엑스트라 수입이 있으면은 네. 그게 1,000불이 넘으면 1년에 그건 보고 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난프라핏이라고 해서 세금을 다 안 낸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네. 그래도 난프라핏은 그래도 그 카운티의 프로퍼티 텍스도 그 목적으로 쓰면은 네. 프로퍼티 텍스도 면제를 받으니까 가장 뭐 여기저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종교단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주에 왜 뭐 조기축구 동호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런 것도 비영리 단체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오. 왜냐하면은요, 한 5,000불 1년에 5,000불밖에 안 되고 있는 동네 개를 하는데, 그것도 비영리 단체로 신청해야 되냐? 예. 그다음에 뭐 골프 동호회, 그렇죠. 그다음에 산악 동호회, 저그 직구 대회, 예. 이런 것은 해야 되느냐? 아무튼간에 현재로는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게 금액이 뭐 3,000불 이하면 하지 말아라. 그 조항이 없어요. 네. 제가 그것도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 조항이 없어.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특별하게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정부는 그 조그마한 것을 해놓고 그냥 영리의 목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걸 알지. 요즘 은행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예.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내든지 아니면 페더럴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를 내지 않으면은요 안 해줘요. 개의 주가 아니면 동호회 회장이 자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내주지 않으면은 그 뱅크 어카운트 열어주지 않아요. 근데 뭐 자기 그 뱅크 어카운트에 자기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해가지고 나중에 뭐 IRS 감사를 받거나 그러면 골머리 아플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예. 내 것도 아닌데 속된 말로 귀찮죠. 귀찮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라 그래요. 저도 최근 들어서 하나 그 아는 동호회 것을 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뭐 3개월 내지 6개월.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리트를 소급해서 적용을 해주니까 그건 가능하다.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데가 HOA 있잖아요. 예, 예. 거기도 난프라핏이야.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알럼나이 동호회, 그 대학 동호회, 네네. 뭐 거기도 전부 아하. 난프라핏이고 여기 밑에 네. 크레딧 유니언 네네. 거기도 난프라핏.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 기자협회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기자협회 있죠. 아, 있죠. 있습니다. 아하. 방송 기자 501 C3 했어요? 아유, 저희는 꼬박꼬박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꼬박꼬박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제일 먼저 설립했을 때 했던 아, 그렇죠. 것을 예. 네, 네, 이제 네. 그 위에 네. 선배들이 있으니까. 아,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네, 임춘택 회계법인 임춘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